법 자체가 이제 아직은 뭐 공통 때문에 뭐 선택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더 중요하겠죠, 그죠?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여러분 이제 대체로 이제 질문지에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용어가 어렵고 빨리 발산된다. 그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거는 사실은 뭐 반복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반복을 하시고요. 그 이제 아까 말했지만 영어를 자꾸 의식적으로 복습하실 때 자꾸 쓰세요. 아세게 쓰시고 한번 적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영어 같은 경우는 다른 건 안 적더라도 이 다 적고 이러면 시간 모자라거든. 그러니까 영어 같은 거는요 한번 적으면서 연습하시라고. 그래서 머릿속에 넣는 게 중요하다고. 그 영어만 들으면 끝이 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 대체로 그 이런 보면은 뭐 제가 이제 컨텐츠 조금 말씀드려보면 이제 우리가 출제되는 영역 자체는요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지만 요즘은 기초 용어 있잖아요. 영어를 좀 잘 내고 있어 이게. 그거는 학설이 아니고요. 기초 용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많이 내고 있고 학설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잖아 지금. 그죠? 학설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요 질문제도 그런 게 있었어요. 학설을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그거는 수업 시간에 우리 여기까지 보시는 거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보시면 되고요. 이게 학설이 좀 많이 날라가요, 사실은. 그래서 학설은 그 평상시에 계속 반복해도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막판에 또 계속 집중적으로 학설을 좀 정리해 보는 건 나쁘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학설이 많이 날라가니까요. 이제 저번 시험도 그랬어요. 막판에 이제 학설 정리를 한번 했단 말이에요, 시험 직전에. 근데 그게 도움은 좀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 문제를 같이 많이 풀면서 했었으니까. 그 수업 시간에 하나 학설은 평상시에 조금은 하시고요. 나중에 또 한번 집중적으로 연습을 같이 하시면 되니까 너무 학설에 부담을 갖지 마세요. 학설은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고 날라가 자꾸. 근데 이제 중요한 학설 몇 개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좀 연습을 해 놓으세요. 그거는 나중에 해가 될 문제가 아니거든. 그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하면 좀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위전차 이런 거단 말이에요. 이게. 그건 좀 해놔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법조문 있죠. 법조문. 이 법조문은요. 지금 추세로 봐서는 법조문은 계속 나올 거예요. 시험에. 나올 건데 법조문을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수업 시간에도 우리가 이건 나올 겁니다 하고 중요합니다 하고 이야기한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겠고. 그 법조문 같은 데는 이제 우리가 딱 봤을 때 감이 오는 법조문도 있고요. 암기해야 될 것도 있거든. 그죠? 이해되는 법조문도 있고 암기해야 될 조문이 있는데 그건 암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암기를 자꾸 뒤로 빼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간단한 암기 있잖아. 그죠? 뭐 법조문에서 우리가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암기는 평상시 자꾸 반복을 하세요. 이게 암기가 물론 날아가긴 한데요. 암기도 자꾸 반복하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머리에 정착이 됩니다. 그 여러분 자꾸 이제 하기 싫은 걸 자꾸 뒤로 빼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기 싫은 것도 계속 하시라고. 계속 반복하시고요. 뭐 밥 먹으면서도 또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반복하시고 자꾸 그래 하시라고. 자꾸 활용을 하셔야 돼. 자꾸 뒤로 빼지 마시고. 그다음에 기타 암기 사항은 형법은 다른 거에 비해서 암기 사항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암기 이제 암기 사항 해본들 뭐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반에서 벌벌제 또는 친고죄. 그죠? 그런 거 안 그러면 또 예비 업무 미수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아까 뭐 형의 양정에서 뭐 임의적 감면 이런 것밖에 없거든.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게. 적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간단한 걸 하시되 예비 업무나 미수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건 뒤로 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간단한 암기 그건 하놓으시고 예비 업무 미수는 지금 당장 하지 마세요. 그건 어차피 날아갑니다. 뒤에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것도 이제 우리 막판에 이제 학설이랑 그다음 조문이랑 암기를 한 번에 또 정리하라 하는 강좌가 한번 있을 겁니다. 그때 또 하시면 되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가장 비중 높은 건 판례 아니겠습니까? 그죠? 판례가 가장 비중 높고요. 아직까지도 판례는 비중이 높습니다. 판례가 제일 중요한데 요즘 기초 지문이 좀 섞여 놓다 보니까 시험이 좀 난도가 어렵게 느껴져요, 이게. 근데 판례는 중요합니다. 그 이제 판례는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그게 또 중요한데, 여러분 글이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여기에. 그거는 이제 차차 이야기할 것이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단계별 학습 방법을 좀 이야기하면은 첫 순환은 있잖아요. 근데 항상 강조하지만 첫 순환은 아무리 여러분이 발악을 해도요, 섭득률이 30%밖에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발산이 빠르다는 거예요, 발산이. 적응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요. 늦지 이건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된 데서 자꾸 그걸 갖다가요 뭐 포기하고 일하지 마시고 이해되는 범위 안에까지만 하시라니까. 여러분 당장 보시면은
총론 배울 때 참 힘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당장 사례집 보니까 용어가 좀 많이 중복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형법은. 그래서 앞에 용어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일순환 끝날 점 가면요, 그 용어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 반복이. 요 그러면 두 번째 순환 가면 여기 쫙쫙 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첫 순환 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첫 순환 때 해야 될 내용은 무조건 기초 용어 익히세요. 아시겠어요? 기초 개념하고 그런 걸 좀 익히시면 돼.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수업 시간에 제가 판례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죠? 많이 해준들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복습하실 때도요. 여러분 뭐 더 확대해가지고 판례도 보지 마시고요. 무조건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 하시라고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 근데 여러분들이 그 첫 순환 때 복습하는 시간에 상당히 많이 걸린다. 그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끝까지 나는 하나라도 막히면 못 넘어가는 성격 때문에 그런 친구 진짜 많습니다. 그 성격이 많이 좌우한다고 성격이. 근데 어떤 친구들은 3시간 하면 충분하다는 친구도 있거든. 그런 친구는 그냥 술 읽어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초순환 때부터 뭐 대단하게 암기하고 나는 그런 거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초순환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초순환 때는 그냥 읽으면서 그 읽으면서 문장이 뭐 단어가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최대한 풀어놨잖아. 그 범위 안에서 술술 읽어 나오면 돼 그냥. 그 읽어 나오면서 적응을 하란 말이에요. 적응을 하시고 뭐 대단하게 암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것도 진짜 공부는 두 번째 순환부터라고. 그래서 첫 순환 때 편하게 가시라고 편하게. 그 읽다 보면 이제 막히는 거 있잖아요. 그 막히는 것은 넘어갔어요 그냥. 그 왜 잡으려고 합니까 그걸.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읽으시라고 편안하게. 소설 읽듯이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면 되겠고 읽다가 막히면 넘어가시고 그렇게 해서 빨리 복습하시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머릿속에 많이 남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저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잖아. 일단은 이제 오늘 복습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노력을 좀 한다면은 그 다음날 아침무사 치기 전에 좀 1시간 빨리 와서 그전 걸 한 번 더 읽어보면은요 머리에 남아있거든.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전에 3시간 걸렸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 볼 때는요 거의 한 30-40분만 읽을 수 있어요. 그게 그런 경험 있은 분이 있을 거야. 그런 게 다 반복이단 말이야. 반복. 그 반복을 몇 번 해야 되느냐 그런 거 정해진 거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요 나중에는요 문장만 딱 봐도 뭔지 알겠다가 돼야 됩니다. 그 정도 반복을 하셔야 된다고. 그럼 거기 뭐 사회도 될 수 있고 오해도 될 수 있겠죠.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 날아간 데서 자꾸 부담 갖지 말라니까. 그럼 또 하면 돼. 또 날아가면 또 하고 날아가면 또 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뭡니까 누적을 자꾸 하려다 누적을. 그거 하지 마시라니까.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없이 하네. 자꾸 누적해 본들요. 그게 시간만 잡아먹지 진도가 안 나가는데 공부라는 것은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면 지쳐버린다고 이게.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단계별로 내려가 단계별로. 그러니까 이제 1순환 때는 이만큼 해주시고요. 2순환 때부터는 좀 더 늘리시고. 그러면 용어가 잘 들어오고 이래 되면요. 그냥 줄줄 읽힌다니까. 그럼 3순환 되면요. 더 빨리 가지는 것이고. 그렇게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조심 내지 말고 욕심을 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욕심을 내는 이유는 빨리 합격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근데 뭐 빨리 합격하려고 해도 뭔가 갖춰져야 합격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러분 그 뭐 6, 7개만 합격을 잘 못합니다. 그거 못하는데 자꾸 이러면 그걸 욕심을 부리더라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아요. 무조건 대놓고 될 것처럼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봤을 때 이해되는 거 하고요. 시험 잘 치는 건 별개입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고. 이해된다 해서 시험 잘 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이해는 기본이고요. 기계적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기계적으로. 그럼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거와 달라요. 알고 있는 걸 계속 반복해서 바로 입에서 두루루 튀어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시험장에서 탁탁 찍어내는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단 말이야 이게. 근데 자꾸 욕심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요. 욕심을 부리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나는 내년 3월달 시험 붙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오버페이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실패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는 걸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엄청 반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면 점수 안 나와요, 그게. 여러분들 그걸 현실을 잘 모르시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조급함 내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 1년 안에 붙으면요. 엄청 빠른 합격이에요, 그게. 빠른 합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게 첫순환이야. 첫순환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읽으라고 편하게. 아시겠지? 그리고 뭐 첫순환들이 뭐 저한테 질문 오거든. 그 저는 첫순환 질문을 웬만하면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 뭐냐면 물론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 질문 자체가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하자는 말인지 아닌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리고 뭐 수업 시간에 놓치는 것도 많아. 놓치는 거 많아가지고 들고 온단 말이죠. 근데 내가 그 이야기 하거든. 두 번째 순환부터는 무조건 질문하라 하거든. 선생한테 한 소리 듣더라도 질문해라. 왜냐하면 두 번째 순환부터는 내용이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도를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순환부터는. 세 번째 순환은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거든. 두 번째 순환부터는 자꾸 질문해야 된다고 이게. 질문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왜? 앞뒤가 자꾸 부딪히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그걸 빨리 정리해 줘야 된다고. 정리가 돼줘도 또 까먹어.
그럼 또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하면서 딱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부터는 이제 완전히 자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가지고 하게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순환들은 절대 질문하는 걸 꺼려하면 안 돼. 선생한테 한 소리 듣더라도 무조건 질문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그게 좀 자세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실력이 올라가는 건 확실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세 번째 순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대체로 세 번째 순환 듣게 되면 거의 뭡니까 정리 단계로 들어가요. 그게 거의 90% 습득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세 번째 순환 들어도 정리가 안 되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수업 내분 들어도 됩니다. 되는데요. 세 번째 순환 되는데도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그 친구는 공부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그 말은 이제 복습을 제대로 안 했다거나 효율적으로 못 했다거나 이유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 법 과목이 약한 친구가 있어요. 법 과목이. 또 법 과목 중에 어떤 친구는 형법 강하고 어떤 친구는 형사법 강한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뭡니까 법이 약한 친구도 있고 경찰에게 때려 죽이도 싫은 사람도 있고 그 성향이 다 달라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우리 모르는 단계에서는 그 첫 번째 길잡이가 강의거든 강의.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제가 세 번째 이후로는 듣지 말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 안 되는 친구는 네 번 들어도 되는데요. 그 이상은 원치 않습니다. 세 번은 사실은 최고 이상적이고 네 번은 진짜 부득불하면 듣는 건 좋습니다. 그때는 실강보다는 인강 듣는 것도 괜찮고요. 실강 상관없습니다.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듣는 건 여러분께 안 돼요. 절대 여러분께 안 됩니다. 듣는 거는요. 절대 안 됩니다. 다 날아갑니다. 내가 계속 강의를 들어가면서 이동해 봤거든. 남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시청각을 해야 돼요. 시청각을 하는 것은 이제 청은 했잖아. 그죠? 무조건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읽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읽는 연습해야 머리 구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무조건 읽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특히 법 과목은 그렇게 안 하면 머릿속에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자꾸 꼼꼼하게 읽으시고 설득자리 보란 말이 아니고 한 두 번째, 세 번째 순환부터는요. 좀 정확하게 자꾸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읽으면서 물어보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와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꾸 날아가는 걸 걱정하잖아요. 해보세요. 이게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요 머리에 들어옵니다. 그게 들어오거든. 이제 인터벌에 이제 2개월 단위로 넘어가잖아, 그지? 넘어가다 보면은 머리에 저장되는 게 없을 때는요 원래 다 날아갑니다. 저장되는 게 없으니까. 또 두 번째 또 들어가잖아. 그러면 아무래도 인터벌이 길어지면 안 되거든. 그럼 두 달이면 충분하거든. 그럼 또 돌리면 남아 있어요. 그럼 세 번째는 더 남아 있는 것이고 이래 가야 되지. 이걸 계속 연속적으로 가져야 되거든. 근데 하다가 공부가 싫어가지고 때려치워가지고 한 4개월 놀다 오는 친구 있잖아요. 놀다 오는 친구들은 절대 실력 안 납니다. 그건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합격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멈추지 말고요. 계속 반복하시라고. 반복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머리에 탁 저장되는 날이 옵니다. 그 오니까 누구나 다 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장 내가 가슴에 와닿지 않으니까 과연 그 날에 올 것인가를 의문을 품잖아요. 그 의문 품지 마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으면 옵니다. 무조건. 오니까 그 경험하시면 돼요. 그러시고요.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 있잖아요. 기출 문제라는 것이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애로사항이 뭐냐면 기출 문제는요. 우리가 법 과목 같은 경우는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기출 문제 풀릴까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뭐 형사법 경찰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거는 안 맞습니다. 우리하고. 사실은요 경찰하고 암기잖아. 암기성 좀 있잖아. 그지? 기출 보면 아 이런 게 나왔네. 바로 보이지. 형사법도 그에 좀 가깝습니다. 딱 비운 다음에 딱 풀면요 보이지. 형법은 안 됩니다. 형법은요 거의 뭡니까 판례가 뭐 상당하고요. 판례도 안 배운 상태에서 기출은 잘 풀리겠습니까? 풀리진 않아요. 그리고 이 형법은 상당히 이제 이 학문의 과목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체계가 좀 안 써 있잖아요. 그러면 문장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른다니까 이게. 그래서 굳이 기출문제 보는 건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첫 순한테부터 보면 안 돼요.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첫 순한테부터 보면 안 됩니다. 나는 다른 과목은 내가 타치할 바는 아니니까 나는요 기출문제 효력을 발휘하려면 나는 첫 순환 아니라 봅니다. 두 번째 순환부터 기출문제는 효력이 발휘돼요. 그래서 이제 형법도 기출문제를 보셔도 돼요. 되는데요. 다만 이렇게 하셔야 돼. 정답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 지문 자체를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OX형 들어가셔야 돼. OX형 들어. 이제 어쨌든 보는 건 왜 의미가 있냐면 기출 지문이잖아요. 물론 변형을 주긴 하지만 그걸 보면서 이해를 자꾸 하는 거거든. 이해를 하면서 반복하는 것이니까 무조건 반복이거든. 반복. 아무래도 여러분 비온 범위 안에서 그 범위를 한 번 더 문제 풀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저 와닿지 않겠냐 이 말이야. 시간이 된다면 해도 돼요. 그걸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다 봅니다. 근데 이제 모르는 거는 풀어하지 마시라고. 그럼 판례 강의까지 들어야 되거든. 그렇게 이제 하시고 이 두 번째 순환부터 좀 활용하시면 좀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이제 기본 순환 끝나고 나면은 대체로 이제 그다음 단계가요. 이제 심화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심화를 듣는데 이제 지금 처음 심화를 겪는 친구들이 좀 많잖아. 지금 많아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가장 많아요. 예민하게 많아요. 그게. 그거 좀 중요하다 보죠. 여기 질문도 많은데요. 여러분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뭐 심화가 중요하긴 중요해요. 심화는 양을 늘리는 과정이에요. 아직까지는. 늘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기본 수업만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게 잘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심화라는 것은 단계별로요. 기본 베이스가 없으면 심화는 어렵습니다. 심화가 들어올 수 없죠. 심화가 뭡니까? 기본 다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 수업 내용이 좀 충실하게 돼 있어야 된다고. 돼 있어줘야 심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충실하다는 기준은요. 통상 이순환 끝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순환 끝나면요. 심화가 들려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생각 불안해가지고 내가 이순환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심화를 들어가야 되겠나 그런 친구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실력이 안 납니다. 심화라는 것도요. 기본 순환의 연장선입니다. 연장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 순환 듣고 나면요. 어느 용어는 좀 정착이 돼요. 확실하게 안 박히더라도 심화를 들을 만큼 능력은 다 됩니다. 그게 다 되기 때문에 심화하시면서 또 우리가 기본 내용도 이야기 언급한단 말이야. 기초를 한번 더 잡아준단 말이야. 그냥 수업의 반복이라 보시죠. 삼순환 이후에 또 다른 수업을 든다 보시면 된다고. 단지 양을 늘린다 보시면 된다고. 아시겠어요? 물론 그중에는 어려운 것도 있겠죠. 그래도요. 거의 7, 80% 이상 해소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자꾸 내가 이 단계를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 단계 가야지. 그런 거 하면 실력이 안 늘어요. 이 단계 가서 계속 앞에 반복되기 때문에 실력이 올라간단 말이야. 자꾸 이 단계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이러면 실력이 안 난다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일단은요. 두 번째 순환 끝났지 않습니까? 넘어가세요. 무조건 넘어가시는데 문제는 이거야. 우리가 이제 주목적인 심화를 복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복습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실제 그 우리가 이제 삼순환을 뭐 보통 이제 학원에서 고집을 좀 하잖아, 그죠? 선생님들도 그 삼순환을 고집하거든. 삼순환이 해야 완벽해지니까. 고집을 하는데 그때 심화가 물리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제 심화 기본 수업도 듣고 심화도 듣다 보면 실제요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기본 수업 끝나고 저녁에 들어야 되니까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또 심화를 들을 때는요 이 심화에 대한 복습이 억수로 갈구된단 말이야. 근데 당장 기본 수업 듣는 데다가 심화 들으면 실제 복습할 시간이 엄청 모자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두 가지로 병행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꼭 세 번째 순환을 꼭 들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순환이 중요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이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된다고 이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정하죠. 여러분 아침호사 치잖아요. 그죠? 두 번째 순환 친구가 아침호사 거의 꾸준하게 80점 넘어가잖아. 우리는 그렇게 기준 잡습니다. 80점 넘어간 친구들은요. 바로 심화, 기본 수업 당장 조금 빼도 상관없어요. 빼고 심화에 집중이 된다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기본 순환에 아주 강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세 번째 앉아있어 보라 이 말이야. 앉아있어 보면요. 재형법중지 내가 왜 앉아있지 생각한다니까. 너무 쉬우니까. 다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100가지 기본 수업에서 하는 100가지 주제 가운데 있어요. 세 번째 순환 딱 들어가 보면 압니다. 100가지 주제 가운데 내가 진짜 딱 모르겠다는 주제는요. 한 20개 안쪽이야. 나머지는 그냥 줄줄 읽힌다. 여러분 보세요. 살인적으로 잘 읽혔잖아요. 살인죄 갔다가요. 세 번째 순환 또 앉아 들을까요? 그거 안 들어요. 그걸 듣는 자체가 비효율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확실히 이해가 되는데 왜 듣냐고 이게. 그래서 두 번째 순환 친구들 중에서 아침 의사가 일정 한 80분 이상 쭉 노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들은 수업 기본 내용이 잘 되다 봐야 돼요. 그게 잘 되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심화에 좀 집중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친구들이 기본 수업 3순환을 못 들었으니까 항상 불안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강론은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아시겠어요? 강론은 어차피 판례집으로 충분히 단련됩니다. 그 이제 조금 불안한 게 총론이야, 총론. 그 총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리하시다가요. 분명히 책으로 개인적으로 정리하다 보면은 모르는 자리가 있을 수 있거든. 인강 들었어요, 인강.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된다면.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자꾸 이런 개인적으로 보면서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순환인데도요 아직 정리가 안 된 친구도 있거든요.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은 심화를 하셔야 돼요.
자기가 이제 아직 실력이 없다 시만을 못 든다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는 좀 버거울 뿐인데요. 그런 친구들은 기본 수업을 좀 따라가는 게 낫겠나 생각을 해요.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이 남들이 바로 기본 수업 빠지고 심화로 간다 해가지고 같이 말을 타려고 한단 말이야. 그거요 위험합니다. 자기 성향대로 가셔야 된다니까. 남들이 가니까 따라간다. 그러면 그 친구는요 100% 후회합니다. 100% 후회하고요. 도중에 뭡니까 판례 강의 듣다가요 탈락합니다. 그거 다시 기본 수업 들어옵니다. 그거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몸이 부대껴야 될 과정이라면 부대껴야 된다고 이게 느끼고 단지 이제 그 친구들은 세 번째 순환을 비행하시되 강론은 비행하지 마세요. 강론은 아시겠어요? 하지 마시고 총론 하시면 돼요. 총론만. 그 총론도 하시다가요. 우리 보통 진도가 어떻게 나가는지 아시잖아, 그지? 하시다가 뭐 그래 돼요. 사실은 어차피 시간 버는 게 목적이니까 뭐 앞에 내가 잘 알겠다. 그러면 이거 잘 모르겠다. 뭐 더 그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순환을 들으면서 판례 강의 들은 친구 있잖아요, 그죠? 기본 수업 복습은 크게 필요 없을 겁니다. 앉아서 보면 다 들려요, 웬만하면. 그럼 무조건 남는 시간 족족 판례 강의 돌려야 됩니다. 심화 때는 판례가 우선입니다. 판례가 아시겠어요? 그 판례나 이런 것들을 좀 집중화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요 글 보니까 첫 순환 이제 끝나는 친구 있잖아요. 첫 순환 끝나는 친구가 뭐 좀 빨리 되고 싶은 욕망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안 들으면 또 불안할 것 같아서 이제 판례를 뭐 같이 나도 들으면 안 되겠냐 하는데, 일단은 먼저 결론 말씀드리면 그 친구는 100% 후회합니다. 못 따라옵니다. 못 따라오고요. 물론 이제 이런 친구도 있죠. 옛날에 이제 강의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이 첫 순환이지 이순환 같은 친구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이제 기본 수업의 설명이 잘 들리는 친구도 있거든. 따라도 상관없어요. 따로 상관없고요. 이제 그게 안 되는 친구들 웬만하면 따라오시면 안 돼요. 그게요. 빨리 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게. 그런 각오로 오는 건 괜찮아요. 나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판례 강의를 보통 심화를 한 번 듣지 않아요. 애들이 보통 두 번 막 듣는단 말이에요. 심하게 세 번, 네 번 듣는 친구도 있어요, 심화를. 심화도 여러 번 듣게 되면은 어떻게 비싼 내용이니까 정착이 되겠지, 그지? 그런 경우 있거든. 1년을 두 번밖에 안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첫순환 친구들이 이번에 심화를 들어오고 싶다 하면은 그 친구들은요, 각도를 아셔야 됩니다. 심화는 그냥 뭡니까? 수업의 연장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들어본다는 그런 각도로 가셔야 되지, 심화를 자꾸 혼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런 친구들은 무조건 기본 수업 복습입니다. 아시겠죠? 기본 수업 복습하고요. 그다음에 끝나고 심화하잖아요. 그때는 뭡니까? 들리는 만큼 한번 들어보는 거죠, 미리. 아시겠죠? 그런 각도로 가야 되지 심화가 추가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제 고민을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1순환은 듣지 말아 했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이제 두 번째 순환 넘어가고 세 번째 순환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두 번째 순환 넘어가면요, 분명히 그 친구들도 판례를 듣고 싶은 욕망이 자꾸 움든다고 이게. 그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들었어요. 근데 그때 나 말은요, 두 번째 순환 끝나면은 뭐 한 11월, 12월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때는 인강도 있잖아. 그 인강을 통해서 활용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활용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요, 그 너무 서두르지는 마세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국사 영어 중요하잖아, 그죠? 그 사실은 법이라는 것은 시간 지나면 나와요, 무조건. 나오는데 자꾸 욕심을 낸단 말이야. 차라리 내 같으면요, 그렇게 욕심 안 내겠어요. 안 내고 국사형을 좀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하고요. 그 시간 투자하고, 그 다음에 기본 수업 충실하면 스트레스를 받지요. 그렇잖아요. 기본 수업 내용만 복습하면 되니까. 심화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그 남는 시간은 뭡니까? 국사형을 좀 신경 쓰시고. 그래 하다가 이제 만약에 한 12월 달 좀 돼가 가가지고, 그때 혹시라도 나 자꾸 듣고 싶다 이러면 인강 들으시면 되는 것이고, 뭐 그것도 싫으면 안 들으셔도 돼요. 안 들으시고 그냥 계속 국사 강화시키고 기본 강화시키다가 그다음에 3월달 시험 치고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해 심화대로 된다 이 말이죠. 이건 이제 꼭 두 번째 듣는 친구들이 왜 그러냐면은 두 번을 들어야 좀 안정된다는 느낌을 갖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너무 집착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지진 아시겠죠? 단계별로 학원에 시킨 대로 단계별로 가시면 돼요. 요 보니까 그 뭡니까? 그 판례 특강 이제 첫 번째 질문 판례 특강 언제부터 들으면 되나? 그만 이야기했잖아, 그지? 그 서림이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보니까 기출 문제 푸는 것은 이수란부터 풀면 되느냐? 풀어도 돼요. 아시겠어요? 풀어도 되는데 판례가 많기 때문에 모르는 판례 보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근데 기초 수업에 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거든. 그걸 확인하는 기출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자꾸 반복하시라고. 그런 측면에서 기출 문제는 가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 걸 하시면 돼. 그 두 번째 순환부터는
겸해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풀다가 궁금한 거 생기면 항상 질문하셔야 돼. 두 번째 순환은 무조건 질문 많이 하셔야 돼. 많이 해야 됩니다. 담배 피는 시간 좀 빼주고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기출문제 시험들 다 기준 다 있잖아요. 다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한국어 보면 됩니다. 그 되고 뭐 다 정통인 겁니다. 이렇고 그 다음에 그 요 내용도 보니까 이제 이순환 친구네 보니까 3순환까지 듣고도 혼자 자습시 이해가 안 간다면 추가적으로 더 강의를 듣는 게 좋을까? 아까 이야기야. 진짜 안 된다면 한 번 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가 읽어보려고 노력하시라고. 읽어보려고. 읽어보려고 노력하시고 자꾸 질문하시라고 하시겠죠. 우리가 이제 판례 강의할 때 제가 어쩔 거냐면은 실제 판례 강의는 거의 한 60%가요. 강론에 배치가 돼요. 이게 총론은 한 3조가 끝내버립니다. 쉽거든, 쉬워요. 왜냐하면 총론 판례들이 거의 강론 다 있기 때문에 그 강론 다 몰아버려요. 이게 몰아버리는데 이제 가장 시간 많이 걸리는 게 문서하고 재산범죄입니다. 어렵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 할 때요, 제가 분명히 그 얘기 할 거야. 이제 다음 주에 재산범 들어갑니다 하면서 이 부분 분명히 교과서를 읽든가 이 부분을 인강을 한번 듣고 오셔야 할 겁니다. 그거 효과 억수로 큽니다. 그 파트를 인강을 한번 듣고 오는 거야. 또는 뭡니까? 미리 교과서를 한번 읽고 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판례 강의 들으면 책에 좀 써 있잖아요. 그럼 그만큼 잘 들려요. 그래서 재산범죄라는 거 문서할 때는 미리 그 나갈 파트를요 한번 읽고 오시라고. 근데 우리가 판례 강의 나가도요 한번 나갈 때마다 양을 많이 못 뽑아요. 많이 뽑는 게 거의 많아봤자 한 45페이지 안쪽이야. 그 45페이지 해도 그 안에 설득 버린 거 많고요. 진작에 이런 복습할 때는 한 30페이지밖에 안 돼요. 많이 못 뽑아요, 이게 시간이. 강론 특히 더 그래요. 그래서 강론 같은 거는 판례집으로 완전히 족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예습을 미리 해보는 건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보니까 요 이제 금방 요 한 게 그거네. 그니까 이론의 경우에는 뭐 내가 수업 시간에 강의해준 부분만 집중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요거까지 하면 됩니다. 버릴 건 버렸어야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회독수는 정말 중요합니다. 요 친구 그런 이야기 했는데 회독을 왜 하냐면요. 자꾸 까먹으니까. 까먹으니까 또 확인하는 거잖아요. 까먹으니까 확인하고 또 까먹으니까 확인하고 이래 간단 말이에요. 그 어느 순간 되면요. 이제 보기 싫습니다. 그 정도로 해독되면요 웬만하면 합격합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그렇게 문장을 딱 봤을 때 바로 탁탁 들어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 정도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반복하시면 돼. 요것도 이제 이순환인데 볼까요? 뭐 역시 여러분 요것도 뭐 학문적인 부분을 좀 물어보는데 뭐 같은 내용이네. 별거 없고 여기 보니까 그 맨 밑에 보면 이런 오네 보니까 기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숙지가 되었지만 아직 제 것으로 다 만들지도 못하였습니다. 내년 1차를 노려보려는데 태막 등도 꼭 들어야 되는가 이 말이거든. 근데 이 친구는 1순환이야. 1순환인데요. 근데 1순환인데 이 친구는 이제 그냥 순수한 1순환 아니었네. 아까 내가 그 이야기 했던 것 같네. 옛날에 한번 들어봤던 경험이 있네요. 근데 기본 수업이 따라와지면요. 따라와지면 판례 강의 들어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있고 그다음에 그 수업 후에 복습할 때 이론 적용이 잘 안 되는 판례는 핵심 포인트만 보고 푸는 방법이 잘못된 방식인가? 뭐 절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질문이 참 중요한 질문이야. 사건 판례는 그렇게 하시면 돼. 사건 판례는요 포인트만 잡고 가시면 돼요. 개념 판례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추세가요 사건 판례 많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철저하게 개념 판례 위주로 가고 있다고. 그럼 개념 판례를 출제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뭡니까? 뭔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속에서 문장을 탁탁 틀어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개념 판례는 어떻게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되겠고 사건 판례는 포인트 위주로 가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됐고 이 친구도 지금 1순환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무조건 빨리 가지고 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필요하면 상담하시라고. 아시겠어요? 상담하셔야 돼. 무조건 빨리 가는 건 좋은 건 아니고. 그 다음에 형법 공부할 때 어느 부분에 비중을 두어야 하나. 예를 들면 기본서 위주 공부, 판례 위주 공부, 기출문제 위주 공부. 이 친구가 지금 3순환인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각도를 뜬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일단은 형법에서는 그 판례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판례는 필수 베이스로 까셔야 되겠고 둘째로요. 기본서 총론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요즘은 총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판례가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심화하는 동안은 판례 정말 집중하시게 돼요. 집중하시키고요.
그 판례를 한번 강의 들으면서 복습을 뭡니까? 두세 번 이상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복습을. 그 왜 그러냐면 두 번에서 머리에 남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남는데요. 회독수를 돌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두 번 정도 판례 강의 듣는 동안 복습하시되 최소한도로 하시되 그 뒤에 우리가 알짜가 있잖아. 그때 실력이 다 올라간단 말이야. 왜? 그때는 집중적으로 반복하거든. 문제 풀면서 엄청 실력 올라가요. 그래서 최소한 그걸 위해서라도 시마트 강의들 들은 최소한 두 번 정도는 복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본 수업을 안 된다 봤을 때는 보세요. 무조건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마트 강의 들었잖아. 듣고 나서 그 파트를 복습을 하죠. 하고 난 다음에 기출 문제를 비행하는 것도 괜찮아요. 시간이 된다면은. 그게 왜냐하면 이제는 판례를 다 배운 상태니까 기출을 잘 익히겠죠. 착착 꽂힙니다 이게. 그래서 보세요. 판례 강의 듣고요. 그 부분을 복습을 하죠. 한 다음에 한번 복습하신 다음에 기출 문제를 그 다음에 풀어보는 거야. 풀어보면 이 문장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됐죠? 그럼 틀린 거 있으면 찾아보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좀 풀어봤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판례 떨궈야 돼요. 그거 해주면 좋아요. 그 완전히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갖고 끝나시면 된다고. 그 작업을 해줘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어쨌든 간에 사실은 기출 문제는 여러분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지만요.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기출 문제 순번은 맨 뒤입니다. 아시겠어요? 요즘은 또 기출 문제 별 의미도 없었어요. 이게 문제 워낙 변화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 문제는 내 실력을 확인하는 작업이지 거기서 뭔가를 대단한 걸 습득하겠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늘 항상 강조하지만 시험 막판에요. 막판에 기출 문제 돌린 친구 있거든. 그거 작살을 합니다. 그거. 그 자꾸 강조하는 선생이 있는데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우리가요 어차피요 교과서 다 있잖아요. 그죠? 막판에는 이제 흐름을 잡아서 흐름을 잡아서 계속 읽어줘야 된다고. 막판에 흐름을 잡아서 읽어주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시험장에 갔을 때 어웨이 문장이 워낙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웨이 문장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출 문제 아닌 거 엄청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문제만 돌린 친구들은요 그 어웨이 문제를 맞출 능력이 안 생겨요 그게. 그래서 기출 문제는 어디까지나 내 실력을 확인하는 작업이고 막판에 이제 확인됐으면 이제 정리된 거 있잖아요. 그걸 계속 돌려줘야 된다고. 돌려주고 시험장 다 가버리면 실제 뭡니까? 몰랐던 지문이 응용이 됩니다. 교과서 행태로 공부했기 때문에 응용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차이 납니다. 그거. 그 요번에도 서울 애들 보니까 그 말 하더라고. 늘 쌤이 기출 문제만 강조하니까 기출 문제만 막 10분 돌려갔다 안 합니까? 그럼 뭡니까? 요번 시험 같은 애는요. 걔도 50점 먹었는데 50점 45점이야.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그게 분명히 방법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게 안 맞아요. 그게. 그래서 막판에는요 문제 위주로 가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 전에 끝내셔야 된다고. 네, 끝내는 작업이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 21년 1차에 추가되는 내용이 많은 걸로 압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1년 1차에 추가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전혀 관계 없어요. 이거. 그 다음에요. 그 개념 부분에서 1순환이네. 개념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많았으며 2순환, 3순환에서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지 걱정이 있다.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친구 됩니다. 아시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당장 뭐 몇 주 지나면 가잖아, 그지? 걱정하지 마세요. 됩니다. 그 100% 됩니다. 됐고요. 이 친구는 이제 3순환 정도 되는데 영어 이해가 안 된다. 이 친구를 한번 찾아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적은 친구 있거든. 아주 짧고 간단하게 적은 내용도 없습니다. 영어 이해 X. 나도 지금 답변 X. 찾아오세요. 찾아오면 내가 확실하게 이해해 줄 테니까 찾아오세요. 왜냐하면 이런 친구들은요. 진단해 봐야 돼. 대화 딱 몇 마디 해보면 안 나옵니다. 이게 몸에 어떤 병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바로 됩니다. 이거 찾아봐야 되는 친구들은. 왜 삼순환 이런 질문 잘 안 한단 말이야. 이건 분명히 병이 있어 몸에. 찾아봐야 돼. 그렇고 보면은 이거 보면 수업을 듣고 이해가 된 건지 스스로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 내가 알고 있고 정확히 이해된 건가. 순환별로 아치모스 점수는 보통 어느 정도 맞아야 지금 제자리에 가냐. 이거 좋은 질문이야. 내가 이제 잘하고 있는 거 안 하는 것은 아치모스를 가지고 우리가 바로미터 많이 잡아요. 통계도 그래 내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아치모스를 이제 물론 복습을 하고 쳤을 때요. 아치모스가 이제 기본적으로 한 65점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제대로 복습이 안 된 겁니다. 그 극단적으로 60점 밑으로는 그 위로 간 친구들은 복습이 좀 돼 있다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뭐 최소한으로 그 한 65점 이상은 올라가죠 안 되겠나. 그러면 제대로 이제 그나마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기준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는요 복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야. 이런 친구들도 뭐가 문제인지 문제가 된다면은 찾아오시는데 지금 이제 1순환 끝났잖아. 2순환 해보시고 문제가 생기면 찾아오면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 선생님 찾아가라고 자꾸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야지. 됐고요. 요 친구는 1순환이야. 1순환인데 지금 보면은 이해가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특강을 꼭 들어야 되느냐? 아니. 그다음에 다음 이순환을 하고 특강을 듣는 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암기 부분을 암기도 금방 잘 날아간다. 당연히 날아가지요. 그 복습할 때 그날 배우면만 복습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맞아. 그런데 이 말 하고 있어요. 앞부분도 같이 회독하면서 복습을 하는 거지. 이거 하지 마라 말이에요. 첫순한테는 하지 마라고 시간 다 날아간다고 아시겠어요? 첫순한테는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히 효율성이 없습니다. 이거 두 번째 순환부터는 해도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 누적하는 복습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시간 다 잡아먹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 두 번째 순환처럼 조금 용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뭐 직전 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런 거는 괜찮아요. 실력이 더 올라갈수록 있지 않습니까? 앞에 더 보는 건 괜찮아요. 왜? 어차피 시간은 단축되니까. 그건 괜찮은데요. 첫 순환부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늘어요. 여러분 해본 친구 있을 건데. 뭐 쌤들이 하락하는 게 해본 친구 있겠죠. 그러면요. 완전히 진도 못 빼가 헤매걸려. 그건 무슨 무식한 그런 방법을 씁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하지 마세요. 그거는 무식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쌤들도 다 전달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내 방법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옳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뭐 공부하는 이제 쌤들 나름대로 공부하는 방식이 있었겠지요. 있었는데 자기 방식을 전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자기 방식을 전달했을 때 그 방법이 옳으냐 틀리냐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말할 수는 없는 건 맞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방식을 택했을 때 물론요 참고 견디면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지금 당장 내가 지친다는 거야. 지금 당장 내가 지치면 공부에 대한 의욕이 생기겠어요. 그건 아니라 본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게 단계별이 있단 말이에요, 단계별이. 그래서 첫 순환 때는 그건 가급적 자중하세요. 자중하시고 조금 더 익어질 때부터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왜? 폭발적으로 반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지 마세요. 이 친구는 또 이순환인데 기출을 지금 이순환인데 기출을 병행하려고 하니 기출은 대부분이 판례인데 이번 판례 강의를 듣고 기출을 푸는 게 나을 거야. 조금 이야기했잖아, 그지? 이 친구가 이제 삼순환 수업을 병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점수가 얼마큼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를 선거로 봐서는 아주 깔끔하게 잘 썼어요. 잘 썼기 때문에 실력도 깔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뭐 삼순환 수업을 굳이 내가 안 듣겠다. 그럼 심화만 같이 가겠다라고 한 친구 같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례 듣고 복습하고 기출 풀고 한 번 더 돌리보고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력이 늘어나요 이게. 이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우리가 판례집에다 단권화를 시키라거든. 단권화 시키라는데요. 지금은 그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가정이 학문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권화 시키는 과정에서 빠지는 부분도 많거든요. 이제 단권화라는 것은 이제 굳이 그런 거는 괜찮아요. 우리가 못 봤던 판례가 지문 속에 나왔다. 그럼 그런 거는 옮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총론을 옮기는 건 안 괜찮다 봅니다. 지금은 차라리 총론책을 보는 게 나아요. 우리가 이제 옮기다 보면은 한 권에 단권화 시켜서 가는 건 맞는데 총론만큼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옮긴 것만 볼 거란 이야기야. 그리고 옮기면 또 낯설단 말이에요 이게. 낯설기 때문에 체계가 좀 안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총론책을 계속 강의 들었잖아. 그걸 세네 번 읽어보세요. 그거요 총론책 세네 번 읽고 하면 거의 한 5시간 주면요 다 읽어버립니다. 그럼 완전히 그 체계를 다 깨뚫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 시험장 가보면 총론이 정말 잘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총론을 최고를 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단권화는 별로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림에서는 시험 패턴이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강론책은 절대 안 봐도 됩니다. 강론책은 판례로 끝나면 돼요. 아시겠어요? 책 양 늘리면 안 되거든. 판례집 한 권 됐죠? 총론책 한 권 이렇게 해서 끝내시면 됩니다. 됐죠? 됐고 그 외에 그 이번 1인 친구는 이게 일순환 강의인데 일순환은 이런 고민 있죠. 보세요. 여러분 일순환 똑같은 고민일 건데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형법이 정말 힘들다 그런 친구도 있거든. 형법 힘들죠. 왜 안 힘듭니까? 정말 힘들거든. 그러고 보면 이제 그 형법이 이제 3법 중에서 몇 탈 정도로 차지하느냐? 뭐 몇 탈이라 최고지 형법이. 최고입니다 이거. 이 최고 중요한 과목이에요 이게. 다른 과목 비교를 하지 마세요. 최고 중요한 과목이 양도 최고 많고. 근데 이 말에 그냥 솔직히 하루 진도 따라가기도 너무 힘들다. 힘들지. 맞죠? 힘들잖아요. 그죠? 또 복습은 꿈도 못 꾸겠다. 참. 그래.
그 이제 이게 내가 수업생에 이야기한 친구네. 매일 2 내지 3시간 정도 자면서 해야 그날 진도를 90% 정도 합니다. 그래도 대단하네, 그죠? 2시간 자면서 90% 하니까 대단하네. 이 의지가 대단한데요. 그렇다고 문제는 점수는 또 높지가 않네요. 골 때립니다, 이게, 그죠? 이게 이 친구가요 공부를 효율적으로 못한다는 이야기인기라. 내가 볼 때는요, 이 친구는요 책 읽는 습관이 안 돼 있습니다. 100%책 읽는 습관이 안 돼 있고요. 이 친구는 사실은 형법을 갖다 핑계 삼아 내세우고 있지만 왜 나를 걸고 넘으십니까? 이 친구는 형서부터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안 돼요, 이거. 분명히 책 읽는 습관 안 돼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안 됐기 때문에 책 읽는 속도 엄청 느릴 거라 봅니다. 느리기 때문에 습관 바꿔야 돼, 이 친구는. 그 이 친구 이제 1순환인데 내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보세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형법 공부가 3법 중에서 몇 할 정도를 차지해야 성공적이라고 보시나 이랬단 말이에요. 대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 친구 찾아오세요. 찾아오라고. 딱 또 이것도 몸에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진단해봐야 돼, 이거.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보면은 다른 과목들은 이것도 보세요. 이게 질문 잘했네. 다른 과목들은 문제를 풀면서 어느 정도 틀을 잡아간다 이 말하거든. 틀을 잡아가는데 형법은 공부방법의 방향 자체를 잘 못하겠다. 그럴 수 있거든요. 이 형법이 이제 복잡해서 그래, 복잡해서. 근데 이게 그 형법 자체는요. 이게 좀 반복을 좀 하셔야 돼요. 반복을 하시고 내용이 좀 들어오게 되면 틀이 잡힌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 이순환이단 말이야. 이순환인데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이 친구도 제대로 습득을 못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대체로 보면 공부 좀 하는 친구들 보면은 거의 3순환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애들이. 그 나라한테 이렇게 감을 못 잡는단 말은요. 제대로 용어 정리도 안 돼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복수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이해도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도 필요하면 찾아오세요. 찾아오면 되겠고. 그다음에 1순환인데 판례 강의 지금 들어도 괜찮을까?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거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혼자 공부할 때 해독 방법, 특강식 복습 방법 2순환이니까 제가 복습 방법 이야기했죠. 그죠? 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3순환 수업을 병행하면서 특강을 듣는다면은 기본 수업 복습은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판례만 복습하셔야 돼요. 판례만. 아시겠어요? 그렇게 틈틈이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 친구는 뭐 별거 없는데 법조문 이건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할 건 없고, 그다음 이것도 별거 할 건 없고, 그래 복수부의 기초 문제 1순환인데 이제 2순환 들어가니까 풀어보세요. 풀어보셔도 됩니다. 풀다가 모르는 거 질문하시면 돼.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래 아까 이 친구도 지금 이제 3순환 들어간 친구니까 테마하고 같이 들어야 되느냐? 아까 아침 모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하면 되겠고 거의 뭐 내용이 비슷하네. 이런 것도 했고 대체로 비슷합니다. 했고 역시 아까 했고 1순환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친구를 하는 소리가 법과목 암기 지금은 2 위주로 해야 되니까 이런 첫 순환 때는 2 위주로 하시라 했습니다. 그저 두 번째 순환 들어가면은 잔잔한 암기는 같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건 이런 친구 있어요. 보세요. 그 1순환인데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을 해서 원리를 이해하고 꿰뚫었다 생각했지만 막상 집에 가서 복습을 할 때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이 정상 아닙니까 이게? 첫 순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최대한 자꾸 풀으라 했잖아요. 풀고 자꾸 읽어내야 되거든. 근데 이런 친구 중에 어떤 친구냐면 자기가 이제 분명히 적어놔도 복습이 안 될 수가 있거든. 그런 친구들이 또 인강을 한번 더 듣더라고. 그래 듣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 인강 한번 더 듣게 되면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첫수는 자꾸 이게 완벽해지는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게 인강 한번 더 들으면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시작 단계에서는 자꾸 듣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자꾸 잡아주니까 듣는 건 좋은데 그래서 아무래도 빨리 접근할 수 있는데요.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은요 자꾸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읽는 게. 그래서 이 친구도 물론 나쁜 방식은 아는데 몸이 허락하면 그렇게 해도 돼. 하는데 가급적이면 읽으라고 자꾸 읽고 질문하고 이렇게 가야 돼. 이제 2순환 넘어가니까 이 친구들 의문이 좀 많이 해소될 것 같아요. 아직은 몰라.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2순환 들어가 보시라니까 신천지를 맛본다니까. 신천지를 맛본다니까 보세요. 가보라고.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됐고 여기 보면 1순환인데 이 말원에 깔끔하게 잘 적었어요. 우선적으로 법 용어만 확실히 이해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지 확인한 후 그게 된 다음 단계는 계속 판례를 봐야 하는 건가 이 말인데
요 판례는 이제 어떤 판례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얘 1순환이거든. 1순환인데요. 1순환은 뭐 수업시를 하는 판례만 보면 되지. 그죠? 기본 수업 내용 보고 판례 보면 되는 것이고 심화 판례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그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침모사 붙일 때 판례 문제가 나오면은 지문 자체를 이런데 시간을 너무 소비하게 되는데 이것도 용어 이해호 판례를 계속 눈에 익히면 해결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꾸 익혀야 되거든. 익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제 내용 습득이 안 된 친구들은 판례 이런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아침부터 점수가 안 나온다고 이게. 우정 안 나오는데 어떤 친구들은 똑같이 배워도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 친구도 내가 볼 때는 이 법에 대한 감각이 좀 약한 친구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약한 친구.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친구는 이제 점수를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자꾸 기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게 꼼꼼하게 자꾸 가려 하지 마란 말이에요. 꼼꼼하게.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내잖아요. 수업시나 한글 거의 90% 낸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자꾸 꼼꼼하게 다 파고 들어가니까 이 친구가 자꾸 머릿속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돈이. 그냥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수 읽고 끝내란 이야기야. 그래갖고 처음에는 그래 가세요 이게. 가셔야 되지. 자꾸 완벽을 기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편하게 가라 첫수련 때는. 됐고 그다음에 이 말로네 필수 과목을 제외한 법 과목들은 목표 점수는 몇 번 정도 이게 이제 시험 발표를 이제 합격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데 공통은 그래 뭐 대충 그렇고 법 과목들은요 대체로 학생들이 합격을 가는 친구들이요 최소한 80 이상은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80 이상 받거든요. 받고요. 그리고 잘 친 친구들은요 85, 90도 먹어요. 요즘처럼 시험이 어려우면 이제 물론 차이가 좀 있긴 하겠지만 통상적인 시험에서는요 합격생들은 거의 법 과목은 80m로 잘 안 내려가요 이게. 요 경찰학이 좀 변수가 있긴 한데요. 형법 형사법은요 공부점 하는 친구들은 거의 85 이상 먹습니다. 그죠? 그 이제 그 밑으로 잘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흑과목은 80 이상은 먹어야 됩니다. 됐죠? 이런 것이고 됐고 요것도 이제 정리됐고 이게 있어요. 낙태죄 개정안 언제 설명서나요? 아직 개정 안 됐는데 뭐 기다리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법 바뀌고요 판례 바뀐 것은 여러분이 할 게 아닙니다. 내가 알아 정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알아 정리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됐고 이거 수업 시간 중에 읽어보시고 참 그 말 봐야지. 읽어보시고 봐야잖아. 그리고 5초 안에 넘어가신다. 참 그래. 5초 안에 가고요. 2초 안에 넘어가면 돼. 2초 안에. 그러니까 이게 참 시간의 부정 같다. 이게 괜지 않습니까? 1순환이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1순환이니까. 그죠? 정신없는 거지. 근데요, 따라오세요, 그냥. 따라오시지, 뭐, 얼마큼 기다릴까요? 이게 간이역도 아니고, 그냥 빨리 갑시다, 그냥. 그러니까, 따라오세요. 이거 좀 귀엽네. 따라오세요, 그냥. 됐고. 또 이 친구는 맨 밑에 보니까, 분홍색 형법책은 이순환 때부터 보는 걸까요? 형법책 분홍색이 없는데 이 친구는 이제 기출문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 이순환 때부터 보세요. 기출문제 같아. 됐고 그다음에 이것도 됐고 그다음에 이거 다 됐네. 이 친구 삼순환인데 형법 이론을 완전히 이해하고 기출을 풀어야 하는지 물론 이해하고 풀면 좋습니다. 좋은데요. 풀면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되면요 바로 문제를 덤벼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걸 알고 있는 거 좀 다르네 이런 틀이 생긴단 말이야. 그 과정에 또 깨친다고. 그래서 완벽히 알고 한다기보다는 이해 어느 정도 됐다 보면 풀어보는 게 괜찮아요. 풀어보시고 그러면 돼요. 하시고 그다음에 뭐 다른 걸 별거 없네요. 다 했어요. 됐고 보시죠. 좋습니다. 형법은 역시 이영미 이런 걸 좀 이야기 안 되겠습니까? 누구야? 한번 찾아왔나? 좋아해. 훌륭해. 뭡니까? 여러분 이제 전화번호를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뭐 전화번호 알려줄 수도 있죠. 알려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워낙 신비주의로 가기 때문에 전화번호 알려줍니다. 근데 전화번호 바꾼 친구들은 찾아오시면 됩니다. 찾아오시면 되고 뭡니까 전화번호를 안 알려주는 게 아니고 애들이 필요하면 알려줘요. 알려주는데 이제 이제 뭐 톡이 오면 하잖아, 그죠? 하면은 바로 그때 답변을 잘 못해요. 이 작업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오면 확인해 줍니다. 해주면 이제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하다 보면 손가락이 좀 힘듭니다. 이게 힘들어가지고 바로 전화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래 뭐 이러면 필요하면
전화번호 받아갔어요. 받아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적어줄까?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아. 이게 내 전화번호야. 됐죠? 그 필요하면 질문하시면 돼. 아시겠죠? 하시면 되고. 그 질문도 늦게 답변 늦게 온다고 또 시바시바 하지 말고 바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고 내가 대구에서 내 전화번호를 공개한 건 내가 처음입니다. 처음이거든. 진짜 처음입니다. 절대 공개 안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신비주의라고. 안 합니다, 이게. 참고를 하세요. 아시겠죠? 하시고 그 질문하실 때 뭐 여러분 소속은 밝겠어요. 뭐 대구에 누구입니다 하면 됩니다. 그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학생이 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전입니다. 울산 안 받습니다. 일단 대구부터 받습니다. 이게. 그래 하시고 참조하시고요. 우리 대충 그래 이게 설문지를 받아보니까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원장님한테 이야기했거든. 다른 과목도 한번 받아보시라고. 애들이 진짜 뭐가 힘든지를 알 수 있다. 내가 그 이야기 했다고. 그래서 참조할 거야 아마. 그래서 내가 참 좋은 걸 얻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게 아픈지를 알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좀 참고할 것 같고 뭐 그 좋은 것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뭐 강의 발전에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 많이 했어요. 고맙고요. 오늘 고생 많았었고 소장에 다루세요 전화번호. 오늘 수고했습니다.